김영우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자칭 프로촉 가이드와 함께합니다. 김영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프로촉 가이드. 프로촉 가이드. 그냥 프로촉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프로촉. 예. 예. 워낙 이 바닥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바닥도 이제는 장유유서를 좀 따져줘야 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 시사평론, 정치평론계도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방송계에 있었던 분들보다는 굉장히 좀 젊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가 좀 됐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세대 교체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세대를 보면 말이죠. 국회의원들 세대별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50대가 167명입니다. 예. 예. 절반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60대가 89명, 70대는 3명, 예. 40대는 30명, 2030 세대는 합쳐서 1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2030 세대가 다 합쳐서 16%가 넘거든요. 전체 인구 비율을 따지면. 그렇죠. 예. 근데 11명이에요. 예. 이러니 지금 2030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의 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일선에서 아주 희귀합니다. 2030 세대를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른바 이준석 현상도 예. 여기에서 이제 기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포함해서 장유유서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네, 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권 주자로 지금 나섰는데 오늘 아침에 해명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예. 이제 전날에 장유유서 발언 이것이 이제 왜곡돼서 해석되고 있다 이런 해명인데 무슨 이런 해명 인터뷰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근데 이게 왜 해명까지 하게 됐느냐. 네. 일단 어제 하루 핫했거든요. 그 아침 방송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오후, 저녁까지 내내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모든 뉴스에서 다 다뤘단 말이죠. 그게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의 맥락은 정치 경륜의 필요성과 그러면서 장유유서 문화가 우리 사회의 뭐 한 축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뭐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맥락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내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고민도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 전 총리는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뒤 맥락을 왜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제목만 땄냐. 근데 뭐 우리 언론으로서는 이렇게 이것만 장유유서만 따면 여기 장유유서란 말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이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클릭 장사하기도 좋고 그렇게 했고 이 연합뉴스에서 처음에 보도해서 쫙 퍼진 건데 네. 그 요즘에 속보 경쟁, 받아쓰기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전문을 듣거나 보는 것보다 어디서 한번 쓰면 그냥 빨리 받아서 쓰는 빨리 누가 빨리 쓰냐 네. 이 경쟁이거든요. 그러다 요즘에 보니까 언론사 예. 보면 말이죠. 우리가 통상 이제 언론의 보도라고 하는 게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쓰면은 데스크가 한번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출고 예. 혹은 발행하는 걸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요즘 안 그렇죠. 요즘은 안 그래요. 기자가 직접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리듯이 기사를 바로 이제 포털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보성 경쟁 때문에. 그래서 데스크가 확인도 안 하고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이 언론의 문제점 폐단들이 자꾸 예. 드러나고 있어요. 하루에 40-50개 쓰는 기사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 기사에 무슨 영혼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가고 데스크 앞 책상 앞에서 앉아서 쓰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널리즘이 아니라 복붙이즘이라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 이렇게 쫙 퍼지다 보니까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본인 입장으로는. 다만 김영은 PD 말처럼 장유유서라는 단어가 주는 함이 거기다가 장유유서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앞에 그 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패했다 30대 거기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이어져다 보다 보면 또 충분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활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정 전 총리가 정치를 뭐 소위 말해서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런 비난을 또 듣는 게 숙명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이제 세대별로 국회의원이 몇 명씩 있나 따져봤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저 2030 세대들이 뭐 실력이 모자랍니까? 그렇다고 뭐 정치적 뭐 센스가 떨어집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치권에서 활약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자질을 갖췄는데
너무 앞선 분들이 안 나오세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아니 2030 세대에서 국회의원이 11명밖에 안 된다? 전 국민의 16%를 차지하는데 그러니 여기다가 장유유서 발언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 정치는 나이 든 사람들만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 방금 말씀하신 정치를 나이 든 사람만 해야 된다. 어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 이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근데 방송계에도 있는데 제가 이 정치평론을 30대 중반부터 했는데 네네. 그때도 댓글 보면 너무 어린 게 뭐라느냐. 취급을 당하셨구나. 예. 그래서 일부러 염색도 안 하고 흰머리 나는 거 조금 더 나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뭐 그런 시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나이랑 평론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치랑 뭐 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그럴 것 같으면 외국에 20, 30대 지금 대통령 총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 정치권이 늙었다. 1970년대에 YS DJ 이철승 씨가 40대 기준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40대입니다. 40대. 근데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대통령 할 때 다 40대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44살에 군사정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 이제 YS와 DJ가 나섰을 때 야당 간판이었던 유진산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상유치. 구상유치. 젖비린내 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입에서 젖비린내 난다는 뜻이죠. 예. 아니 40대인데. 그러면.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유진산이 정치하던 그 시대의 레토릭이다. 이게 저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박정희 전두환은 뭐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내각도 젊었거든요. 뭐 대통령이 젊다 보니까 내각도 젊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 정치가 너무 조금 후퇴하는 거 아닌가. 네. 또 젊은 층들을 각 정당에서 영입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명성을 쌓은 사람만 영입합니다. 그렇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예. 아까 하신 것처럼 20, 30대가 차지한 인구 비율이 상당한데 20, 30대에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명예를 쌓고 업적을 이루고 어렵잖아요, 사회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특이한 사람들만 뽑아서 정치권에 데려다 놓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장유유서 이런 단어라든가 혹은 이준석 전 최고의 당대표 돌풍, 뭐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30대 네네.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 당대표에서 나갔는데 이게 돌풍을 일으킨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가 좀 젊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현상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력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금 화제의 중심에 선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누가 뭐 배후에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무리 배후에 그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이준석 현상은 뭐 배후를 변수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누가 띄워준다고 해서 민심이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따가 또 뭐 이준석 돌풍 뭐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신다고 하는데 아마 이벤트만큼의 어떤 깊이 있는 해설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예.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만은. 어떤 멘트 하셨는데요? 지금 했지 않습니까? 혼자 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용민 평론가는 누가 밀어줘서 떴습니까? 제가 언제 떴습니까? 뜬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낙곰수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뭐 자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자력으로 망했습니다. 예. 그때 전에 선거에 출마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39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셨었네요. 네, 그때 구상유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도 사실은 젊은 정치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 보듯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정세균 전 총리의 이런 이 장유유서 발언은 너무 이제 유체이탈성 발언 아닌가. 예. 그 민주당 안에서의 그 어떤 이런 너무 지나친 중장년 세대 중심의 이런 정치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한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는 자력갱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은 민주당 우산 속에 너무 가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을 얘기했다가도 비난이 쏟아지면 또 바로 입장을 바꾸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전 최고는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비교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젊은 정치인들 성공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유호정, 장혜영 의원들은 왜 이렇게 비판했냐고 하는데 저는 정의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그 최근에 들어서 논란을 좀 일으켰잖아요. 그거는 정치가 아니고 말꼬리 잡기였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말꼬리 잡고 싸우면 안 되는 거든 사실은. 네. 조금 더 공감대 자기 주장하는 바를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그 예술이라고 전 보거든요. 정치를. 원래 정치는 말의 예술입니다. 사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예술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예. 사실은 2030 남성 세대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그분들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적어도 그런 식의 논법을 써왔는데, 이 장혜영, 류호정 전 의원은 이와는 좀 상반된 그런 스탠스가 아니겠는가, 자세가 아니겠는가라는 또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치는 정치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 기반이 있던가, 그렇죠. 아니면 세대 기반이 있던가, 어떤 층에서 밀어주든가. 지지 기반.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준석 전 최고는 자기 지지 기반을 찾았어요. 2030, 개척했어요. 40의 남성들이 날 밀어준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기반이 있다면 앞으로 이준석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전 최고가 우리 방송의 패널이기도 하니까 네. 조언이나 뭐 충언을 좀 드리면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해서 그 단어를 트렌드로 분석을 하면 긍정보다 부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이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싸가지 없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페미 문제에 대해서 뭐 너무 여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단어가 좀 있는데 멀리 미래를 내다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좀 고쳐야 된다. 특히 토론할 때 보면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전 최고의 토론 방식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압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걸 좀 벗어나야 된다. 네. 거기다가 어쨌든 본인에게 싸가지 없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그거 벗겨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네.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이 한다. 생각해 보세요. 2010년에 그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로 나갔잖아요. 유시민 당시 이사장이. 그때 이제 상대가 그 한나라당의 김문수 예. 후보였어요. 토론은 뭐 유시민 후보가 압승했죠. 예.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인에도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최고가 계속 이런 이미지를 쌓으면은 본인의 장래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앞으로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2030 남성 세대들 중에 어떤 이런 젠더 정책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그동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어떤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앞으로 민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럼요. 또 국가 정책 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다른 국민의힘 기성 정치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해야 되는 건데 이전 최고가 만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 뭐 영선 중진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면 무선 중진. 예, 무선 중진, 영선 중진 네.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들어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니까 본인이 이번 당대표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총선 때는 네. 지난번 선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현상은 고만고만한 정치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그런 정치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꼰대 정당 이미지, 비호감 정당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압도적이었죠, 사실은. 그랬는데 최근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한테 실망한 표가 이제 응징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민주당은 못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이냐? 그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도 국민들한테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을 정당의 이미지를 좀 바꿔달라. 개혁해달라. 변화해달라. 네네. 그러려면 사람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냐. 그 나물에 그 밥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변화의 바람이 이준석 또 김웅 돌풍, 초선제 돌풍으로 이어진다 보이십니다. 네. 그런 돌풍이 민주당에게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준석 그 후보가 선전을 해서 만약에 당대표까지 된다. 이런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일단 태풍 속의 찻잔은 이제 아닙니다. 이게 이제 돌풍인데 네. 태풍이 되느냐. 예.
돌풍으로 그치느냐 네. 뭐 이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돌풍 이 단계에서도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만일 돌풍으로 그치더라도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지금 왜 그러면은 이준석한테 이렇게 많은 힘을 주고 있는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에 젊은 피수열이라는 이름으로 X86 세대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을 했단 말이죠. 지금 당대표 있는 송영길부터 시작해서 김민석, 또 임종석, 우상호, 예. 뭐 이런 분들 전부 그때 김대중, 이인영, 이인영 그렇죠. 그리고 오영식. 예. 근데 그때 DJ가 그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나쁜 데 주지 않았어요. 좋은 그렇죠. 지역구를 줬단 말이에요. 당선되기 좋은 곳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위적 물갈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젊을 때 국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 20년에서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네. 이제 30년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다 50대 됐고 60대 된 분도 있습니다. 예. 그 젊은이들한테도 이제 좀 기회를 주는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어떤 범여권 정치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50인데 아직도 애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건 참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프게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386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네들이 기득권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지금 2030 세대들의 그 정서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실 청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도 청년 정신을 갖고 있고 청년 정신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2030 세대하고 대화조차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왜 민주당을 외면하느냐. 답이 역사인식이 없다. 뭐 이런. 그야말로 20년 전, 30년 전에 잣된 거예요. 그럼 그걸 듣는 2030 세대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요. 지금 그나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이 1971년생. 그래도 50대죠, 뭐. 예. 그러면 그래도 그 양반이 70년대생. 예, 70년대생. 예. 그래서 좀 젊은 축에 속하는데. 예.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권에서 차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64년생이니까 박용진 의원이랑 6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요. 예. 63년생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호적이 64년. 호적이 64년. 뭐 한 살이라도 줄이면 좋잖아요. 그래요. 이런 정치의 그 전반적으로 뭔가 새바람이 좀 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럼요. 국민들의 바람인데 비단 꼭 뭐 생물학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이 정치의 신선도가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민주당 내에서 우상호 박영선만으로는 흥행이 안 되니까 박주민 전 최고가 나왔으면 1973년생 바람이었고 박 전 최고한테도 많은 오퍼가 갔어요. 근데 본인이 그전에 당대표 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또 떨어진다면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했고 또 한 번 떨어져 놓고는 근데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했을 때 또 대통령에 대한 꿈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만일 뭐 아직 이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원사이드로 끝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독주로. 그랬을 때는 박주민 40대 박주민 의원이 한 번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좀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당내 경선이 좀 역동적으로 될 수 있는.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은 지난번 재보궐도 흥행 실패. 당대표도 흥행 실패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난번 재보궐 흥행 성공, 이번 당대표 경선도 흥행 성공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대성공이죠. 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대통령 경선마저 민주당에서 흥행이 실패한다면 뭐 컨벤션 효과 이런 거 전혀 없을 테니까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경선 흥행 뭐 그 걱정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력한 주자가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 당선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렇게 하려면은 한마디로 대세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대세. 뭐 97년에 뭐 이회창이라든가
2002년대 초반에 이인재라든가 대세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와야 된다. 그래야 대세론으로 간다. 전체에서. 그렇죠. 네. 30% 후반대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전체에서. 전체에서. 예. 근데 지금 뭐 30%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예, 30% 그렇죠. 예. 후반대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뭐 이 사안은 기대를 하겠죠 대세론으로. 벌써 끝나요? 예, 끝났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 주제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전 최고 얘기하다 끝나버렸습니다. 김용민 PD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